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해외 증시 쪽에서는 큰 문제는 없었죠. 나스닥이 200주 선까지 돌파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외 쪽 넘어온 상황이 그렇게 나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웠고, 다만 이제 우리 증시가 저항이 나올 만한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를 놓고 보면 60월선, 그러니까 120월선에서는 올라섰지만 60월선까지 돌파하기에는 쉽진 않다. 올해 작년도 하반기 이후에 60월선 위에서 끝난 적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FMC 회의도 있고 빅테크 실적도 있고 하니까 좀 추이를 지켜보는 게 좋겠다. 이거 바로 넘어갈 정도의 호재는 지금은 없어. 이런 어떤 우려가 일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조심스러움이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도 지금 120월선 밑에 내려가 있는데 120월선을 지금 3개월째 이 위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일정도 있겠다, 또 중요한 저항대겠다, 한번 좀 쉬어갔다가 가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면서 매수는 자제가 되고 매도는 이제 조금 더 나오고 이런 어떤 흐름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재료상으로 놓고 보면 우선 오전에 지수가 밀렸던 거는 LG에너지 솔루션 때문이었죠. LG에너지 솔루션 정작 오후 들어서는 플러스로 돌렸지만 오전에 플러스 출발했다가 쭉 빠지면서 그때 이제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를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보호예수 물량이 풀렸죠. 근데 제가 이제 또 직접 저거 좀 조사를 해보니까 취재를 좀 해봤거든요. 회사 내부적인 거 어떻게 직원들 어떻게 돌아가는지. 물론 이게 전체적인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제가 좀 알아본 바로는 저 물량이 대부분 다 바로 출회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산 사람들이 좀 있대요. 그래서 대출 받아 산 사람들이 일부 물량을 좀 덜어낼 것 같고요. 그 외의 물량들은 회사 주가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아직은 내부적인 정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4조 원대 물량 풀린다라고 해서 대거 다 떨어져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일부 물량 정도만 나올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어쨌든 보호예수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어떤 부담감, 그리고 또 공매도, 여기에 따른 어떤 부담,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후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가 또 발목을 잡았는데 TSMC가 오늘 거의 8% 가까이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휴장 이후에 첫 거래였다, 이런 것도 좀 있겠지만 뭐 엔비디아라든가 아니면은 뭐 애플이라든가 이런 데서 긴급 주문을 받았다더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매수가 들어가서 쭉 이제 끌어올라가다 보니까 TSMC롱 이제 삼성전자 숏, 또는 이제 저렇게 주문 받았는데 삼성전자는 뭐지, 뭐 이런 어떤 판단들, 이런 것들이 좀 고르게 작용을 해서 주가의 발목을 좀 잡았던 TSMC 대비 삼성전자가 좀 약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오늘 바로 또 FMC가 있는 주간의 첫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들이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게 오늘 로이터에 나온 보도인데 JP모건에서 이런 어떤 분석을 내놨습니다. 여전히 뭐 노동시장이라든가 핵심 인플레이션이 타이트하다. 아직까지 뭐 물가가 완전히 떨어진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0.25%포인트 인상한다라고 해서 그게 금리 인상의 끝이라고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연준이 인위적으로 좀 강한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거 FMC 앞두고서 좀 경계감, 이 분위기도 투자자들이 좀 선뜻 좀 빠졌을 때 매수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저는 뭐 다 필요 없고 빠질 만한 자리에서 빠진 거라고 봐야 돼요.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상승 종목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ADR이 이제 120이 넘어가게 되면 상승 종목 수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물론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그 이상 더 올라가기도 하지만 많이 올라가면 좀 속도 조절을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나온 매물은 뭐 어떤 재료도 재료지만 좀 그동안 많이 올라서 오른 거에 대한 어떤 부담으로 매도 물량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장중 내내 매도하다가 동시호가에서 거의 한 1,000억 정도 매수로 확 돌아가지고 결국엔 이제 순매수로 뒤집혔죠. 근데 장중에도 보면 외국인들이 지난주하고는 다르잖아요. 뭐 지난주는 뭐 하루에 막 8,000억, 9,000억 이렇게 매수하다가 오늘 매수를 줄였는데, 오늘이 결제일 기준으로 보면 2월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이 이제 마지막 날이긴 하지만 결제일로 매수한다라는 입장에서 또는 매도한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보면 결제가 이틀 걸리니까 2월 포트폴리오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들이 1월과 달리 2월은 1월 같은 매수는 하지 않나 보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판단도 할 수 있겠죠. 이건 뭐 하루 가지고는 모르는 거니까 더 보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소극적으로 바뀌면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아침 방송이나 지난주 주간 방송에서 외국인이 1조 원 가까이 매수했을 때 15포인트밖에 못 올릴 정도면
매물이 만만치 않다 지금.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줄어들면 시장은 제법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수급의 그런 구조를 좀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선물이 장중에 피크 대비 되게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까지 하락할 정도 재료가 있었던 건 아니니까 뭐 요런 인식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특히 그 IT, 전기전자,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매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뭐 자동차는 종목별로 좀 엇갈리긴 했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의 매수하는 업종이 완전히 붕괴가 되거나 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바뀌었다라기보다는 그냥 매물소화 진행 중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기관이 사실 지수 하락하는데 역할을 한 거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상당 부분을 매도 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뭐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뭐 이 정도 제외하고는 시가총액 상단에 있는 종목군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하락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기관들의 매도 물량을 받아내지 않아서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 보면 뭐 하이드로리튬이라든가 어반리튬 이게 회사가 예전에 코리아 SE하고 어반리튬은 WI 예전에 프롬서티라는 기업 생각나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반리튬이 예전에 이제 프롬서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기업도 이게 적자 기업인데 이게 매수가 들어가서 저게 진짜 외국인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종목들이 상단에 들어가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뭐 원익 IPS라든가 뭐 이런 종목군들에도 들어가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업종에서 골라 담게요. 일정한 어떤 패턴 이런 것들이 나오기는 좀 어정쩡하게 그러니까 종목 내에서 골라 담는 형태가 됐고요.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스템 임플란트는 계속 열심히 담는데 그 외 종목군들은 딱히 이렇게 업종을 이제 딱 집어서 이런 업종에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단정하기에는 샀다 팔았다 업종 내에서 좀 구분이 돼서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어떤 응집력은 보이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후에 관전 포인트 보면 지금 투자자와 연준의 동상이몽, 투자자는 금리 내릴 거지, 연준은 무슨 소리, 그러니까 엇갈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연준이 안 한다고 얘기할 확률이 높은데 여기에 대한 불안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불안함이 좀 시장을 좀 흔드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뭐 증시는 조금 더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오늘 중국이 연휴 끝나고 나서 첫 거래일에 아주 화끈하게 움직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국은 지금 플러스만 나면 돼요. 예, 그래서 중국의 리오프닝 재료는 살아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신흥시장 계속 매수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신호 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도 삼성전자 매수를 해서 그 이번 달 들어서 하루인가? 그때 빼놓고는 다 매수하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릴 때 2월 포트폴리오로 바뀌었다. 오늘부터는 매매 결제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계속 매수를 해 나가줘야 2월에도 어쨌든 강약 조절은 되더라도 기조는 바뀌진 않는구나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동향. 그다음에 오늘 특징은 뭐 로봇주일보, 방송사, 뭐 민영화 관련된 이슈겠죠. 그다음에 이제 음원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일부 올라간 게 특징이었는데 뭐 그 외들도 올라간 게 있었지만 오늘은 뭐 아주 특별하게 이제 특징주가 있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어저께 제가 텔레그램에도 보내드린 건데 지금 1월의 상승률이 역대급입니다. 역대 한 6위권 정도 되거든요. 근데 1월에 올라갔을 때 그 해 연간으로 봤더니 한 번 빼놓고 나 플러스가 났어요. 근데 이제 잘 보면 어떤 특성이냐면 1월에 엄청나게 올라가고 나면 나머지 기간 동안에 그렇게 1월에 올라간 것만큼 계속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1월 올라간 거 이후에 빠진 적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1월만큼의 강세가 이제 나머지 기간 동안 계속 이어지기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후에는 좀 차별화 장세 형태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을 이제 염두를 하고 종목별로 좀 골라서 선별적으로 수급을 좀 잘 보는 그런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료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제가 고릴라 리서치 카페에서도 계속 통계 자료 이런 것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많이들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장중에 뭐 시황 브리핑이라든가 이런 것들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는 저희 기본 강좌에다가 이제 게스트 강좌가 또 추가가 되니까 뭐 고릴라 리서치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또 많이 관심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방송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또 실시간 방송 저녁에 예정되어 있으니까 또 하게 되는 날 또 예고 또 시간 정확하게 공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또 좋아요, 특히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